DB 처리 객체 완전 정복 2탄. 안녕하세요, 앱 크리에이터 에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5번부터 8번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탄 강의를 보고 DB 처리 객체 업무 규칙 진행 관리자가 뭔지 이해가 되셨다는 댓글들을 보고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항상 외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창의적 앱 크리에이터 에코. 일반의 총 봉사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그래서 몇 시간입니다.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것도 당연히 DB 처리문을 선언하고 호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봉사 시간 구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봉사 시간을 더해 놔야 되잖아요. 총 봉사 시간을. 그래서 총 봉사 시간이란 DB 처리문을 DB 처리 객체에서 선언을 하고 업무 규칙이나 진행 관리자에서 호출할 겁니다. 우클릭. DB 처리 객체에서 우선 선언을 할게요. 새로 만들기 누르고 총 봉사 시간. 자, 총 봉사 시간 뭐죠? 4개 중에 당연히 찾아서 더하기를 해야겠죠. 찾아오기 눌러주시고 DB 누르고 무지개 그려서 처리 대상 설정 에코스쿨 봉사활동 눌러줍니다. 지금은 총 봉사 시간이니까 봉사 시간을 체크를 할 건데 우클릭 한 번만 해보실까요? 자, 평균값, 총건수, 합계값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총건수는 봤는데 이런 평균값, 합계값은 못 봤었죠. 이거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봉사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에 봉사 시간만 유일하게 정수형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름이나 성별 같은 곳에서는 자, 우선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건수 이렇게 3, 4, 5개만 보이죠. 하지만 문자형이 아닌 정수형에서는 이런 평균값, 합계값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값을 구할 거예요. 총 봉사 시간이니까 합계값. 그리고 일반의 총 봉사 시간이니까 조건이 필요하죠. 무지개 그리고 조건문에 일반 스페이스 다시 백스페이스 스페이스 반인 일반인 문자형이니까 큰 따옴표 놓고 1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봉사 시간을 어디다가 써줄 거예요? 결과 표시에 써줄게요. 결과 표시에다가 저장. 결과 표시에 봉사 시간을 눌러주면 이것도 업무 규칙으로 해줄게요. 우클릭 업무 규칙 들어가셔서 수행 버튼 5를 누르면 네. 자, F1 눌러서 또 불러오겠습니다. F1 DB 처리문 총 봉사 시간을 실행한다. 자, 총 봉사 시간에다 큰 따옴표 위 앞뒤로 넣어주고요. 컴파일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실행. 자, 총 봉사 시간은 97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97 숫자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97시간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다시 업무 규칙 들어가셔가지고 엔터 탭 눌러주시고, 아까 여기 수행 버튼 2를 눌렀을 때랑 똑같아요. 자, 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결과 표시에다가 총 봉사 시간을 우선 처음에 넣었었거든요. 총 몇 명입니다가 아니라 총 몇 시간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하고 성공했죠. 저장 누르고요. 실행 눌러서 자, 총 봉사 시간 97시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검색창의 좋은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건데, 제가 나중에 검색창에 대해서도 한번 쭉 강의를 해드리긴 할 건데요. 자, 검색창 실행을 풀고 검색창에서도 총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1반 따로 2반 따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검색창 우클릭 보면 합계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눌러보세요. 합계 설정에 봉사 시간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합계 설정은 무조건 정수형으로, 그러니까 숫자인 것만 합계 설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봉사 시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봉사 시간을 누르고 누계명을 봉사 시간 누르고 누계명을 합계라고 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계 기준을 아무것도 안 하고 토탈이라고 하면 1반, 2반 모두 합쳐진 거고요. 지금 반별로 나눌 거기 때문에 반을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눌렀을 때 1반의 합 97시간 그리고 2반의 합 98시간 이렇게 나오죠. 되게 괜찮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은
1반과 2반이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돼요. 1반, 2반 이렇게 섞여 있지 않고 제 데이터베이스는 1반 먼저 5개 입력하고 2반 먼저 5개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고 1반과 2반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안 모아지기 때문에 DB 처리 객체에서 또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반의 총 봉사 시간은 97시간이고 여기서 눌러봤을 때 우리 총 봉사 시간 97시간입니다. 똑같이 잘 나오고 있죠? 6번 문제. 1반의 평균 봉사 시간은 이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똑같은데 DB 처리문 평균 봉사 시간을 DB 처리 객체에서 선언을 하고 수행 버튼 6번을 눌렀을 때 호출할 수 있도록 업무 규칙이나 진행 관리자에서 작성을 해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DB 처리 객체 들어가서 반복 단순 노동이에요. 자, 새로 만들기 눌러주고 평균 봉사 시간이라고 작성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오기겠죠. DB 누르고 무지개 그리고 처리 대상 설정에 에코스쿨 봉사활동에 여기도 봉사 시간이니까 봉사 시간만 체크해 줄 겁니다. 우클릭하면 평균값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평균값만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그 값들의 평균치가 쫙 나옵니다. 평균값. 그런데 여기 1반의 평균 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조건문은 뭐냐? 무지개 그려서 조건문 안 달면 모든 전체 학생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스페이스 백스페이스 스페이스 에코스쿨 봉사활동의 반이 1반인 사람 큰 따옴표 1인 사람의 봉사 시간 평균 값을 구해서요. 결과 표시에다 넣어주세요. 이런 명령이 될 거고요. 저장. 자, 그러면 업무 규칙 들어가서 호출을 해야겠죠? 수행 버튼 6을 누르면이에요. 수행 버튼 6을 누르면 네. 그리고 저 이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총 봉사 시간 아니고 평균 봉사 시간을 호출한 다음에 결과 표시에 우선 평균 봉사 시간이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총 몇몇 시간입니다. 총만 빼면 되겠네요. 평균이니까 몇몇 시간입니다. 그리고 컴파일 저장.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19.40000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소수점 없애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결과 표시가 지금 문자형으로 돼 있어 갖고 이런데 19.4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행 버튼 7을 누르면 1학년 중 봉사 시간이 제일 많은 학생. 이건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봉사 시간이 제일 많은 학생? 이것도 그냥 DB 처리 객체에서 단번에 됩니다. 너무 좋죠. 자, DB 처리 문 최고 시간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봉사 시간 중에 숫자가 제일 큰 거 맥스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럼 최고 시간을 구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최고 시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번의 작업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막 생각하지 복잡하지 않아요. 막 조건을 걸어서 최고 값을 어떻게 구해내지 할 필요는 없고 DB 처리문 딱 2개면 됩니다. 그래서 DB 처리 객체에서 최고 시간과 최고 시간 학생이라는 2개의 문단을 선언을 해놓고 수행 버튼 7번을 눌렀을 때 업무 규칙에서 또는 진행 관리자에서 실행을 해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DB 처리문 우선 선언하러 가겠습니다. 우클릭 DB 처리 객체. 자, 새로 만들기. 이것도 찾아오는 거죠. 우선은 봉사 시간이 제일 큰 값, 맥스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기 DB 무지개 그리고 처리 대상 설정에 에코스쿨 봉사활동에 봉사 시간을 또 찍어줄 겁니다. 봉사 시간 찍고요. 우클릭하면 최고 값이 있어요. 최대값, 최대값을 눌러줍니다. 봉사 시간 최대값인 1학년 중이니까 여기 다 1학년밖에 없거든요. 조건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최대값을 어디에다가 연결해 줄 거냐? 최고 시간에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최고 시간이라고 객체명을 작성을 하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이 최고 시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을 찾아올 거거든요. 새로 만들기 최고 시간 학생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찾아오는 거죠. DB에 무지개 그리고 처리 대상 설정에 이름을 찾을 거라서 이름만 눌러줄 겁니다. 조건은 뭐냐면 봉사 시간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봉사 시간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맥스 값 최고 시간에 해당하는 아톰명의 최고 시간에다가 넣었잖아요. 요 시간과 같은 봉사 시간에 학생의 이름을 찾아와라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냥 결과 표시에 바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시간이 사실 지금은 요 DB에 보시면 아마도 28 은후라는 학생이거든요. 한 명밖에 없는데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열 형태로 사실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배열 형태로 받아보는 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명으로 일부러 설정을 해놨고 한 명의 이름만 딱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지금 최고 시간과 최고 시간 학생이라는 DB 처리문을 두 개를 선언을 했죠. 이번에는 진행 관리자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진행 관리자. 자, 7번 버튼이죠. 수행 버튼 7을 누르면 DB 처리 객체를 실행하세요. 첫 번째는 최고 시간을 먼저 구해서 결과 출력 필요 없어요. 있냐 없냐만 결과 출력을 넣는 거. 최고 시간을 구하면 바로 최고 시간에 DB 처리 변수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목 추가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최고 시간 학생을 찾아와라. 작업 완료 눌러주고 실행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눌러볼게요. 봉사 시간이 제일 많은 학생은 우선 처음에 28시간을 구해낸 거예요. 봉사 시간 중에 최고값인 28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최고 시간 학생이란 DB 처리문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을 찾아라 했더니 걔가 은우였다. 그래서 은우는 결과 표시에 표현을 해줘라. 우리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은우라는 이름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 수행 버튼 8을 누르면 수행 완료 표시를 해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즐겨찾기나 뭐 좋아요 표시를 한 거 뭐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25시간을 채우면 수행 완료했음 Y값을 수행 완료라는 DB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에 DB 처리 객체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수행 완료 표시라고 할까요? 수행 완료 표시. 자, 여기서는 다른 거는 DB에 있는 거를 잘 보세요. 여태 우리 했던 건 뭐냐면 DB에 있는 걸 찾아오고 합계도 내고 평균도 냈어요. 이미 있는 거를 찾기만 했지만 지금은 25시간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면 Y를 넣어라. 적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있는 데이터에 수행 완료에만 값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B 처리 객체에서 찾아오기 적어넣기가 아닌 바꿔적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바꿔적기를 선택 DB 눌러주시고 무지개 그려서 처리 대상 설정 에코스쿨 봉사활동에 우리 어디에다가 Y값을 넣어줄 거예요. 수행 완료 여부에다가 넣어줄 거죠. 다 체크 해제하고 수행 완료 여부.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이 봉사 시간이 25시간 이상이어야만 수행 완료 여부에 Y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설정에 스페이스 누르고 백스페이스 스페이스 에코스쿨 봉사활동의 봉사 시간이 크거나 같다. 25시간. 그럼 거기에다가 Y값을 넣어줘란데 여기는 직접 큰 따옴표로 넣어주고 할 수가 없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한번 닫아야 돼요. 그리고 수행 완료 Y라는 저는 아톰을 미리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 기본값 Y를 넣어줄 겁니다. 우클릭에 스타일 속성 들어가서요. 저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큰 따옴표 열고 대문자 Y 큰 따옴표 닫고를 하면 자 실행을 눌렀을 때 항상 여기엔 Y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완료 Y를 변수 연결해 놓으면 Y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우클릭 DB 처리 객체 다시 들어가서 아까 수행 완료 표시 요 아까 작성하다 말았죠. 변수 연결에 수행 완료 여부에 Y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수행 완료 Y 값을 넣어라 이렇게 변수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찾아오기에서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찾아서 내 폼에 있는 아톰에다가 표시. 그렇지만 바꿔적기나 적어넣기는 내 아톰에 있는 걸 DB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저장. 자 선언을 했으니까 호출을 해야겠죠. 수행 완료 표시. 어디서 호출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진행관리자로 해볼게요. 이제 닫았다가 안 닫았다 열면 지금 방금 만든 DB 처리문이 안 보여서 다시 닫는 겁니다. 우클릭 DB 처리 객체가 아니고요. 우클릭 진행관리자 열고 8번 수행 버튼 8번을 누르면 자, DB 처리 객체를 실행하라. 어떤 거였죠? 수행 완료 표시를 실행하라. 작업 완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수행 완료 여부에 25시간을 채우면이니까 25시간 한 명, 몇 명 있죠? 2명, 3명 있지요. 요 3명만 Y값이 쫙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여기는 아무 표시가 사실은 안 되고요. 요 DB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로 고치 한 번만 눌러볼게요. 짠 됐죠. 25시간 있는 3명만 세로 고침이 돼서 Y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세로 고침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요거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거 기능 버튼이에요.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이고 아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스타일 속성은 확인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기능 버튼 확인이고 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얘를 눌렀을 때 우클릭 진행 관리자에서 세로 고침이라는 아톰으로 이름을 작성을 해놨고 세로 고침을 누르면 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검색창 아톰이거든요. 검색창에 검색 시작을 여기 있죠. 검색 시작을 실행한다 하고 작업 완료를 눌러놨습니다. 그럼 뭔가 값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 세로 곱침을 한 번씩 눌러주면 자 값이 수정된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문제 풀어봤고요. 이 8문제로 좀 감이 오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8문제만 잘 풀고 계셔도 원하시는 어플의 대부분의 DB 처리 객체문을 한 7, 80%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꼭 받으실 거예요.